먼저 이용우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 뭐였습니까? 대장동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 바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의 허위 인터뷰 녹취 파일이었던 것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허위 인터뷰는 대선 공작의 땡땡땡땡땡이다. 한번 맞춰보시죠. 허위 인터뷰는 대선 공작의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에 허위 인터뷰 보도는 결국은 대선 공작의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의 국정 난맥을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등잔 미시어둡다고 이게 판도라잖아요. 네. 판도라 상자입니다. 판도라 원래 상자다. 판도라 상자는 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열리면은 불행이 오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허위 녹취록 파일이 열림으로 해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누군지 또 대장동 비리를 가지고 어떻게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고 공격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했는지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과 또 친민주 이렇게 언론들 간의 긴밀한 소통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허위 인터뷰는 대선 공작의 판도라 상자다. 김만배 신학림 대장동 관련 인터뷰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를 통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보도가 됩니다. 어제 윤석열이 과장, 조 남편이 주인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조우영한테. 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거. 그런데 이 인터뷰가 사실은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주고 윤 후보에게 불리한 인터뷰를 내보내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학림과 김만배 녹취록의 핵심이 뭐냐면 과연 박영수, 조우영, 윤석열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핵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과연 민주당이 이 대선에 개입했느냐, 이재명이 개입했느냐로 지금 이제 물타기를 들어가는 것이죠. 대선 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의 수사가 이어지다가 안 나오니까 성남FC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FC 안 나오니까 다시 무슨 백현동으로 갔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쌍방울 얘기가 나오면서 확대 재생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 뭐냐면 이 문제로 다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나왔던 검찰의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또 다른 이슈로 전환하고자 하는 카드로 지금 내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년 전에 녹취된 게 대선 사흘 전에 보도된 것.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여권에서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치밀한 어떤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처음으로 보도된 게 2021년 9월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학림하고 김만배가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게 9월 15일이에요. 근데 왜 그 인터뷰를 했으면 바로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 추이를 보던 것 같아요. 대선의 국면에. 그래서 언제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획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3일 전에 이 터트린 이것은 치밀한 계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게 11월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월 15일은 정말 혼돈의 시기예요. 누가 될지 어떻게 하면. 그리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들어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기획할 시기가 아니다. 기획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신학림 씨는 이제 언론인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또 녹취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진실에 대한 문제가 가려져 있더라. 그래서 정확한 보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언론인의 사명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파라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보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언론사의 판단에 의해서 보도가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기 선배님도 좀 우리 이용호 의원도 언론사 출신이었는데 당연히 그런 언론 보도 하지 않아요. 가장 논란이 됐던 게 1억 6,500만 원. 이건 조작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 책 3권을 판 돈이라는 입장인데 부적절하다. 라는 지적들이 저도 나와요. 뭐 예. 개인적으로 책을 써보기도 했는데 그 판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판권이다. 해리포터의 작가의 뭐 판권이다 그러면 뭐 그것도 훨씬 크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압수수색 갔더니 그 책 그 사무실에 뭐 이렇게 놔둔 분들이에요. 한 권에 5천만 원 책이면 이게 엄청난 보물 아니에요? 귀중하게 어디다가 정말로 이 보관해놔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님이라는 사람을 활용을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선거에 써먹은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지금 입을 맞춘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특수관계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명해야 된다. 규명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 문제와 인터뷰의 내용과의 어떤 연관성에서 기획성이다, 공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더 씌우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녹취 파일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보도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반 언론이나 그 외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게 아니다. 그냥 직원이 타줘서 먹고 나왔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왜 뺐냐 이거예요. 결정적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뉴스타파가 이거는 허위 인터뷰가 아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취지는 다 맞다라고 하면서 72분짜리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이게 뉴스타파가 요 내용을 처음부터 그러면 기사화하고 녹취 파일을 붙였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왜 커피를 윤석열 후보한테 타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허위였잖아요. 이 부분을 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정말 수습이 안 되고 방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했던 것이 중대 범죄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 이제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박영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먹고 와. 그랬더니 갔더니 실제 이제 지금 핵심은 윤석열 전 검사가 타줬느냐 안 타줬느냐를 가지고 그것이 의도성이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실제 이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혐의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결국은 그것이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본질의 핵심에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 방점을 거기에 찍었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본은 대장동 비리잖아요. 대장동 비리는 이 김만배를 중심으로 하는 업자들에게 얼마나 부동산의 혜택을 법적으로 위반해서 줬느냐는 게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 이제 이재명 시장인 것이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돌아가면 검찰에서 이미 벌써 끝냈어야 돼요. 당시에 이게 이 녹취록에 관해서도 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그 대통령 선거 전에 검찰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거꾸로 이재명 후보 쪽에 편들어주는 김호수 당시 검찰총장입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오히려 몸통이 마치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그 당시 검찰이 정권 편이었던 거예요.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6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보통 통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1년 안에 마무리한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2020년, 21년 이때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맞아요. 저 동의를 하고. 그 부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자신 있다고 하면 특검을 하자. 이 문제 특검에 다 넣어서 하자. 부산저축은행 다 넣어서 하자. 왜 그러면 지금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역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김만배 신앙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 더 공격적으로 국민의힘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하라라고 자신 했는데 있으면 특검을 하세요. 사실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역사를 되돌려가지고 길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의 사건은 2011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그 당시에 무마했던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계셨는데 그때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이거 부산저축은행 좀 무마했다. 이게 사실 검찰 수사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고 특검 얘기하셨는데 특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뭐 이제 야당이 떼어놨으니까 그게 통과되면 12월로 되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산저축은행 이거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특검 하시면 돼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권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곧바로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라면서 성명서를 냈어요.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좀 거칠게 표현을 했죠. 그럴 만큼 사실은 국가의 중대 범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입니다. 선거의 근간은 투표고 그래서 국민의 민심, 투표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어떤 기획된 음모가 있었다면 그건 엄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걸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집권당의 지금 대표가 이런 언어를 썼던 당대표가 있었습니까? 극단적인 언어고 갈등의 언어를 쓰고 분열의 언어를 쓰고 지금 사형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돌려드릴까요? 2021년 10월에 국정감사 기간에 김용판 의원이 이 사진을 하나 들어요. 돈다발 사진을. 그러면서 돈다발 사진 들면서 이게 조폭의 돈을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 그거 완전히 거의 조작의 공작 아닙니까? 공작 정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 그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보고 또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를 사형을 쳐야 될 거예요? 그거 다 사형 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요. 검찰 일방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이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집권당 김기현 대표가 이건 특검으로 밝히자. 예. 그 카드를 내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가 못하라는 것이 오히려 발을 빼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까지도 가세를 해서 대장동 이것은 이재명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사실상 방조하고 개입한 거예요. 이 선거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뭐 AI 나오고 더 뭐 나오다 보면 정말로 더 심각한 선거 공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벌백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건 뭐 특검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특검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하죠. 이 출발 자체가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이미 프레임을 씌우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도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의도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수사의 진정성이 과연 있겠느냐를 의문표를 던지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양쪽 모두 진실규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 파장이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갈 거라 보세요? 저는 상당히 갈 것 같아요. 신앙님 김만배가 민주당과 얼마나 또 긴밀하게 또 서로 연락이 혹시 있었는지 하는 부분, 네. 또 그다음에 진보 언론들끼리도 어떤 그 긴밀한 협업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곧 뭐 또 추석 연휴 지나가면 아무래도 국감까지 또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감까지 올해 말까지는 계속 갈 것 같다. 올해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근데 국민들이 지금 바라볼 때 예.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분명히 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의 부패한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총선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의도, 윤석열 정권의 의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냉정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할 거라고 봅니다.